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한반도 정세처럼 갑자기 성큼 초겨울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이어 일본의 산케이 신문까지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한국의 대변인은 누구냐라는 빈정거리다 못해 경멸하는 투의 기사까지 내고 있지만 우리 대통령 강심장이신지 무감각인지 아랑곳도 않습니다. 블룸버그나 산케이 신문이 비난하는 그 내용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무색할 만큼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터뷰를 서울에 파견된 BBC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재확인을 시켜줬습니다. 확실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입니다.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 강력한 투로 어조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싸고 돌고 옹호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공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듣기 싫은 얘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7박 9일에 걸친 유럽 일정에 나선답니다. 그런데 BBC 인터뷰 내용을 보면 유럽을 가는 목표가 한국의 안보와 한국의 경제를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최우선 순위가 김정은 편을 들고 김정은을 도와주기 위해 가는 꼴입니다. BBC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BBC 서울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이후에 가는 목적이 이란 핵 협상 문제에서 유럽이 보여준 융통성과 단합력, 외교적 협조에 대해서 크게 감동받았다. 그와 같은 역할을 또 해줄 것을 기대하고 간다. 그게 무슨 역할입니까? 2015년 7월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란 핵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내용은 15년간에 걸친 일몰 조약으로 15년간 걸쳐서 이란이 핵 개발하지 않고 핵 개발에 대한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면은 점차적으로 다 풀어서 이때까지 유엔과 미국이 걸었던 세컨다리 보이콧까지 다 풀어주고 경제제재, 무역제재까지 다 풀어주겠다 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타국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국 5개국 플러스 독일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협약입니다. 그 협의는 120일마다 재갱신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 5월 트럼프가 이란이 미국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란 핵 합의를 할 때 다른 국들과 약속한 내용들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란이 핵 개발할 의지를 보여주거나 뭔가 꺼림칙한 핵과 관련된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는 이 핵 합의 재갱신에 서명할 수 없다. 그리고 120일이 지나서 공개적으로
다시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번복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핵 합의에서 탈퇴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럽 국가들 그리고 핵 합의에 참여한 미국을 제외한 5개국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트럼프 대통령님. 당신네들이 이스라엘이 가져온 자료를 내고 미국 FBI가 낸 자료를 내고 했지만 그게 최근에 이란이 핵 개발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만들어 놓은 이란의 핵 합의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이란으로 하여금 핵 개발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핵 합의 탈퇴하지 마십시오 하고 유럽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 가겠다는 이유가 제일 큰 목표가 가서 미국이 북한에게 이란에게 하듯이 북한에게 목을 쪼는 것을 시간을 걸면서 대북 제재를 안 풀어주고 미국이 압력을 가하는 걸 유럽 국가들이 목소리를 합쳐서 똘똘 뭉쳐서 트럼프를 좀 공경에 처하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압력을 가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거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없어요. 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인권 중요하대요. BBC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아주 중요하답니다. 북한 인권이 아주 중요하다는 대통령이 원래 북한 인권 관련 예산 8억으로 93%를 삭감한 대통령이고 탈북한 종업원들 김정은이 요구한다고 쫓아내려고 한국에서 쫓아내서 평양으로 되돌아가도록 애쓰는 대통령께서 북한 인권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도 인권은 중요하다고 얘기했답니다. 무슨 얘기냐?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일도 못하고 늙은 행정관들이 앉아가 월급만 축 내고 있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니까 미국은 여기에서 탈퇴하겠다 하고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유엔 사무총장이 한 얘기가 인권위원회는 중요하다. 북한 인권위원회는 중요하니까 유엔 인권위원회는 중요하니까 이걸 그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도 여기서 탈퇴하지 않으면 좋겠다. 트럼프의 대답은 우리 미국 국민 세금을 이런데 효용도 없는데 쓰는 건 옳지 않다. 빠지겠다. 더더구나 미국이 현재로서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유엔 분담금을 내는데 우리 분담금이 쓰잘데기 없는 결과도 없는 이런 데다가 쓰는 건 싫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엔 총장이 인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총장이 유엔 총장이 인권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가서 북한 인권을 중요하게 해달라, 중요시 다뤄달라고 탄원하겠다는 거죠. 그 북한 인민의 북한 주민의 인권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지금 어디 돼 있어요? ICC에 제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탄압된 상태예요. 인권위원회에서 탄압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번 BBC 인터뷰는요, 유엔 총회에서 연설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선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확실한 수석 대변인님을 재확인해 준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도대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닌지가 이건 뭐 대변인의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돼요.
BBC 인터뷰에서 첫 번째 질문이 대통령은 북쪽에서 오신 분 맞죠? 라고 질문하니까 우리 부모가 북한 출신이고 피난을 와서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향이 거제도가 아닙니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평생 뿌리 잃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뿌리도 없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까? 이거 위법 아니에요?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람이라야 되는 거, 대한민국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거제도가 뿌리였는 줄 알았더니 뿌리 잃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집어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들이, 그럼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에요. 어떻게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뿐 아닙니다. 김정은 만나보니 어떠냐 하니까, 이건 뭐 이미 나온 내용이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되풀이합니다. 아주 젊지만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킬 의지가 아주 확고하고, 가난한 나라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분명한 비전을 가졌고, 아주 예의 바르고, 그냥 예의 바른 것도 아니고 아주 예의 바르고 솔직담백하고 아주 그냥 겸손한 것도 아니고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니, 대통령이 나서서 대변을 하는 게 아니라 수석 홍보인입니다. 수석 홍보인. 김정은의 수석 홍보인. 유엔 총회에서는 그냥 수석 대변인만 해줬는데 지금 BBC 인터뷰에서는 수석 홍보인이에요. 그러면 김정은을 3차례나 만나가 비핵화 논의 중에 구체적으로 북한 핵탄두 60기에 대해서 어떻게 없앨 것인지 얘기했냐 하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 한 번도 없대요. 그럼 뭘 논의했냐 하니까 내가 확신을 한다. 김정은을 만났더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 체제만 보장되면은 북한이 핵을 가질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김 위원장은 핵실험, 핵생산 포기, 핵실험 포기, 폐기, 시설 폐기, 핵물질 없애는 걸 다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당 부분을 이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 전혀 모르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 보는 앞에서 김정은이 뭔가 핵실험을 완전히 포기하고 핵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시설을 폐기하고 핵물질을 없애는 걸 보여준 모양인 게 있는 모양이죠.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이걸 보여준 시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3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도세도 모르게 핵실험장에 데려가서 이걸 보여줬다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그 다음 얘기가 더 가관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세스, 핵 폐기에 대한 프로세스는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건 미국 간에 합의한 거니까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만 해주면은 김정은은 비핵화할 것이다.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해주니까 지금 김정은도 구체적으로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럼 미국은 뭘 해야 되느냐? 싱가포르 회담에서 4가지를 약속했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북한은 할 걸 다 했다. 하나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다.
하나밖에 없는지 어떻게 아세요? 북한의 핵실험장이 풍계리 하나뿐인지 어떻게 아세요? 핵 관련 시설이 7개입니다. 핵 미사일 관련 시설이 9개예요. 9개. 근데 풍계리 핵실험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가보셨어요? 북한은 항상 진실만 얘기해요. 진실만 얘기하는 북한이 이때까지 그 많은 93년 이후로 93년 3월 12일 이후로 다시 말하면 NPT 탈퇴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이후로 이때까지 수많은 합의를 비핵화하겠다 혹은 핵불능화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핵 개발을 해왔어요. 미사일 개발을 하고 나아가서는 미국까지 위협하고 이제는 우리를 쩔쩔 매게 만들고 정말 풍계리 핵실험장이 북한에 있는 유일한 핵실험장입니까? 정말 이건 대통령이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종전선언 왜 그렇게 매달리시나? 매달릴 수밖에 없다. 미국 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나도 미국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미국과 공감대가 다 이루어진 거 아니야?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데 그리고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니까 가급적 조기해주는 것이 최고로 좋은데 미국이 빨리 안 해주고 있다. 내가 볼 때는 빠를수록 좋은데 언젠가는 반드시 될 거다. 아니 종전선언이 미국이 북한에게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구체적인 시기와 프로세서, 비핵화의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은 미국이 알아서 한다면서 미국에게 맡겼다는데 이걸 정치적 선언이니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느니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몇 번이나 매달려가 종전선언 빨리 해주라고 북한에게 종전선언 빨리 해주라고 나서는 이것도 월권행위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기준에 의하면. 왜? 비핵화한다는 사람이 단 한 번도 핵탄두에 대해서 폐기할 거냐 언급한 적도 없다. 논의한 적도 없다. 그리고 시기와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 일이라면 그 시기와 프로세스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첫 프로세스가 종전선언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면 안 되지. 다 맡겨놨다면서. 이 자가당착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반드시 종전선언은 이루어질 거다. 종전선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가기 전에 비핵화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한국이 대북 제재에 제대로 협조하면 빨리 이루어집니다.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미국의 승인이라는 건 대통령이 승인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가 승인해줘야 되는 겁니다. 의회가. 의회가 승인해줘야 되는데 승인 없이 제재 완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인터뷰자가 물으니까 그것은 한미 간의 협력과 보조를 맞춘다는 원칙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얼굴에 깡판 갈고 미국이 뭐라 하든 나는 무소의 뿔처럼 한국이 아니라 문재인은 내 식으로 나가겠다라는 엄폰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는 청와대가 변명하듯이 적극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계산하고 치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작심 발언입니다. 근데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모르기보다는 대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게. 대들겠다는 얘기가 일맥상통하죠. 이 질문지에 뒤따라 인터뷰어가 질문한 게 뭡니까? 유럽 가서 할 일은 하니까 이란 핵 합의에서 미국이 탈퇴하는데도
유럽이 공동전선을 피주면서 트럼프에게 대드는 것 너무 잘했다. 나 북한에게도 똑같이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재 가하는 걸 유럽 공동전선을 만들어 평화를 사랑하는 유럽 국가들이 공동전선 만들어 트럼프 좀 힘들게 해달라. 이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알고도 미국에 대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이래 놔놓고 또 청와대는 어때요? 오이사 조치 문제를 미국이 들고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진땀을 빼고 있어요. 그냥 차라리 김정은처럼 노골적으로 대놓고 거짓말을 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면 인터뷰어가 또 질문했어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없이는 대북 제재 완화 안 된다는데 왜 지금 1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부어가면서 계획을 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우려고 하냐니까. 아, 그건 지금 하는 건 아니야. 비핵화가 잘 돼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걸 미리 준비해 두는 거고 사전에 논의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 거다. 김정은이가 그 사탕 빨려고 비핵화를 해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탕 빨려고 비핵화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탕에는 욕심이 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비핵화해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이 인터뷰하면서 그 앞에 질문에서 뭐라고 답을 냈냐고요. 시기와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미국 간에 합의한 거다. 미국 간에 알아서 할 거라고 했는데 그 이 프로세스에 언제 비핵화 될지도 핵탄두를 언제 없앨지도 전혀 모르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1조 원의 돈을 쓸 준비를 하고 있다. 대비는 해야 되겠죠. 근데 세상이 시끄럽도록 우리 남쪽에서 대한민국 이 남쪽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수도 없는 문제들을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해결할 생각은 없고 돈 1조 부어가 1조 예산을 세워가 전체 드는 돈은 1조도 훨씬 넘어요. 예? 총 계산하니까 400조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처는 390몇 조, 어떤 부처는 412조 이런데 일단 대충 400조가 드는 돈을 1차적으로 1조를 걸어가 계약금이겠죠. 걸어가 하겠다는 내용 자체도 이유 자체도 이 시기에 설레발을 치는 것도 계속 미국 눈에 엇나가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인터뷰하는 기자가 유럽에 가서 왜 정상 외교를 제대로 좀 잘하고 효과 있게 하고 오라니까 기껏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하는데 그리고 정치적인 외교적인 관계를 유럽 제국가들과 더 증강시킬까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이란 핵 합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서로 공동전선을 펴가지고 트럼프를 공격하는 거 통쾌했다. 좀 그렇게 북한에 해줬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UN 인권위원회에서 제발 인권이 중요하다면 김정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지금 제소했는 거 풀어달라. 물론 그런 용어 하나도 안 썼습니다. 내용 빤한 거예요. 그걸 지켜 올리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정말 나쁘게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나쁘게 하고 있는 대통령이 느닷없이 인권을 왜 강조해요? 유엔 인권위원회를 왜 강조하느냐고요? 물타기 작전 하자. 유럽 가가지고 간접적으로라도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한 방 치는 소리라도 좀 듣고 오면은 김정은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유럽 여행은 김정은 기쁨조가 되기 위해서 유럽 여행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유럽 정상회담은
김정은 기범조가 수석대변인이 아니라 기범조가 되기 위해서 간다는 게 대통령의 BBC 인터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처한 입장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 모습입니다. 가을도 늦기 전에 갑자기 초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말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훈풍에 바람이 불고 평화가 정착되는 기운이 돌고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들이 인터뷰 내용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배울 것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공유 제가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어르신께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좋아요가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전화해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어가 유튜브 화면을 키면 그 밑에 첫째 사인 이 사인이 나옵니다. 이게 좋아요입니다. 이게 싫어요고 이런 화살표 사인 이게 공유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건 한 번 누르면 끝까지 갑니다. 매번 누르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